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최근에 최상천 교수의 이재명 비판 영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상천 교수 영상의 경우에 항상 빠지지 않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비판 영상은 이건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 수준으로 보일 정도라서 반박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최상천 교수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발언만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뭐 비난을 하고 있죠. 근데 정치인의 그 발언과 그 정치 활동들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선거 유세에서 뭐 주권자를 현혹하고 속이고서 정치인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뭐 말 잘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정치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내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뭐 소외받은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정치인 그 본인 자체도 정치를 하면서 비리가 없이 이렇게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이거 앞장을 선다면은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정치인은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더 갖춰져 있다면은 정말 최고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적재적소에 말 한마디 해주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은 부수적인 그런 역할, 그 발언, 이제 그 발언을 문제를 삼고서 이재명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 최상천 교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말 잘한다고 그 좋은 정치인이 아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때로는 그 정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의 의도에 따라서 인기 있는 정치인을 좋은 정치인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하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런 발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비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대부분이 안 그렇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런 정말 진짜 가치를 몰라주고 그런 발언만을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특수한 상황 최근 들어가지고 뭐 2년 사이에 뭐 재판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말 가치를 모르고 겉만 보고서 이재명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그 이 혼란한 전국에 발언에 힘이 실리는 정치인이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친문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정치판도 지금 본인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을 이재명을 비판하는 데 지금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거의 뭐 5편 6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책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예전 발언을 지금 2019년에 가져와 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오류 외에도 뭐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2019년 말에 이제 드러난 그 문재인 정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재명에게 포출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재명도 지금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 사드 배치 위안부 협정 관련 지소미아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같은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재명에게 화풀이하는 방식의 영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왜곡이 심한 그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그냥 가져다가 그것이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제목만 보여주고 기사 내용이라든가 제목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는 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기사 제목은 왜곡돼 가지고 표현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본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항상 주장하던 실사고시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들은 5편, 6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5편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6편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6편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5편에 독한 혀 착한 입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6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월 17일자 뉴스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제목만 보여준 거죠. 뭐 옆에 작은 글씨가 좀 있는데 이제 제목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단결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결은 전체주의로 가는 의미다.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상천 교수는 이 제목만을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물론 저거는 저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저것을 이 비판을 하려면은 뉴스 기사를 다 훑어보고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걸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사 제목만을 그냥 보기를 원했는지, 5편, 6편이 대부분 다 그래요. 기사 제목만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다. 그래서 이 제목만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 근데 실제 이재명은 저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지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5월 17일이면은 이재명 지사 그 선거 직후, 그 다음날 이제 이 기사가 난 건데, 선거 직후에 지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큰 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다. 뭐 공정한 나라, 그럼 뭐 희망 있는 나라 만들자, 그런 대의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하고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고 본인과 함께하는 지지자들, 동지 여러분들의 소망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판결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 간에 좀 갈등도 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일부 지지자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분열하지 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지지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극복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뭐 그냥 문재인 정부를 뭐 무한 찬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고시가 떨어지는 비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비난 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6편에서는 박근혜 죽여라, 문재인 섬겨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4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선 부정이나 사드 배치, 위안부 협정,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는 그렇게 뭐 비난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서 왜 문재인에게는 한마디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영상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로 대선 부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상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드루킹의 킹크랩 쿠데타 정권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비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측에 의해 가지고 경선 부정 저지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덮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2013년, 2014년, 2016년 등의 박근혜 그 부정선거를 비난을 했으면서 문재인의 대선 경선이나 킹크랩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원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재명을 킹크랩 쿠데타 정권의 부역자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동일 시점도 아니고 오래전에 박근혜를 비판한 것을 가지고 2019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왜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무슨 약방의 감초인가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뭐 비판하고 다녀야 될 뭐 그런 사람인가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가 잘못입니까? 비판을 안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나에게 불리하면은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유리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재명은 여기서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본인 정책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공정사회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안 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상천 교수는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뭐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발언만 가지고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2016년 촛불 집회에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저렇게 이제 띄워놓고 제목까지 아까 뭐 박근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박사모들이 지금 엄청 댓글에 달려들어서 또 이재명을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 교수님 그 영상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면은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박근혜를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 때 연설이죠. 이것을 띄워놓고 문재인과 박근혜는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보자고 이제 이걸 띄워놓고 이제 영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이 발언했던 것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꿈 접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면 시장이든 정치든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대선 주자 그 릴레이 인터뷰에서. 그래놓고 이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띄워주죠. 그런데 말만 믿으면 안 되니까 주권자는 검증을 해봐야 한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를 비판하면서 왜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왜 박근혜한테는 이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문재인의 이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장면에서 보여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비난한 내용을 이제 띄웠는데, 이 발언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근혜를 죽여라. 광화문 연설에서 한 얘기인데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말은 박근혜 정권을 그만 끝내자, 이런 의미로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은 무덤 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과격한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발언 하나를 또 문제를 삼는데,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몰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앉게 만들겠다. 이 얘기는 전형적인 선동이라 그럽니다. 선동.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이 차지하냐, 방법이 있으면 말해달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은 실사고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못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실사고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선동이라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이 뭐 박근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박근혜 죽여라로 그냥 아주 해석을 하면서 박사모를 선동했죠. 촛불 광장에서 연설하면서 연설하는 것 자체가 선동인데, 그리고 저 말 자체가 박근혜를 내몰고 뭐 국민들을 데려다가 청와대에 앉히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진정으로 대신하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동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억지로 해석을 해서 영상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임을 부인했다, 이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좀 했을 뿐이지 민주공화국임을 부인한 건 없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중국식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또 단정을 해서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양대 기둥인 언론의 자유, 선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린 것이 문재인이다. 그러면서 왜 2016년에 이재명이 박근혜를 향해 발언했던 것을 2019년 울산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문재인에게도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부인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입으로 민주공화국임을 부인한다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해가지고 박근혜를 뽑아줬는데 박근혜가 그 권한을 비선 실세에게 다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민주공화국임을 부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10월 26일 페이스북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그 통치 권한을 갖다가 사이비 교주 딸에게 넘긴 것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박근혜가 민주공화정임을 부인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계속 이 최상정 교수는 왜곡된 헤드카피만을 보여주고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와가지고 원래 의미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하고 그 말 자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왜곡된 기사 제목만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 문바 자청할 것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기사 난 게 있는데 2017년 6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문바를 자청하고 킹크랩 정권 성공 이후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기사 제목에는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실제로 저렇게 발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자극적으로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눈에 띄어야 되고 조회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실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왜곡된 제목만을 갖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부합되기 때문에 기사 제목만 강조를 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은 6월 21일 기자회견 때 이것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바 소리를 들을 만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지지할 것이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개혁 세력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바를 자청한다는 얘기하고 이거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말은 정말 뭐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할 정도의 그런 문구가 되는데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발언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으면은 의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뭐 이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노린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최상천 교수가 이제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인데 이것을 안 받겠습니까? 기사 내용이 이게 딱 나오는데 저 제목만 딱 보여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선. 그리고 또 이제 또 화면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는 원팀 꼭 잡은 손 놓지 않겠다. 이것도 쌍따옴표 사용해가지고 실제 발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은 지방선거 포스터고 나는 문바야 인정해줘 라는 의미이다 라고 한마디로 그냥 단정하고 끝내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저 기사 내용 자체도 읽지도 않은 것 같고 저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원뉴스에서 저렇게 기사 제목을 뽑은 건데 저거는 포스터도 아니고 SNS 글입니다. 블로그. 이 당시 4월 10일은 그리고 친문들이 이재명을 엄청 공격할 때였죠. 경선 때라서 이재명이 이제 그 출사표를 던지니까 3월부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친문들의 공격이. 그런데 설사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도 이재명이 뭐 문재인 좋아가지고 저거 뭐 원팀 하자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는. 뻔히 문재인이 다 공격한 거 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뒷 배경은 생각도 안 하고 말 한마디 그것도 왜곡된 저런 글만 갖다가 그냥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저런 글이 올라왔는지 저게 포스터인지 블로그 글인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슨 포스터라고 얘기하고 내가 문바다 이런 걸 인정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단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실제 글을 보면은 꼭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만들어 올린 것 같아요. 뭐 앞에 이재명 원팀 얘기도 없잖아요. 여기
물론 원팀을 강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친문들의 공격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올린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 가지고 동지로서 경쟁을 하되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본인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이런 다짐이 밑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생각에 전문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왜곡해 가지고 이제 카피를 저렇게 만든 거죠. 이 글을 잠깐 보면은 뭐 원론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성공의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또 성공을 해야지 민주진영에서 다른 기회가 생긴다. 뭐 매일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협력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로서 경쟁을 하되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꼭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경쟁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 원팀인데 싸우지 말자. 경쟁을 하되 전쟁을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문재인하고 손잡고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가 너무 많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그리고 또 지지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네거티브 공격 없이 깨끗한 선거를 이뤄내자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그런데 이제 최상층 교수는 이것을 나는 문바야 인정해줘 뭐 완전히 선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또 2013년, 2014년에 이재명이 박근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이제 띄워놓은 거죠.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문재인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고 박근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상층 교수 영상을 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데 왜 지금 말 한마디 안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면서 상대팀이 하면 악마고 우리가 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요. 박근혜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에서도 이재명을 털었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때 박근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뭐 경선 부정 얘기하는데 아니 경선 부정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의혹이라 그러는데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론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뤄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뭐 공격만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얘기를 해봤자 나한테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왜 옆에서 왜 똑같이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0년 전 얘기까지 다 끌고 나와서 왜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할 기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문바를 자청한다. 아까 봤듯이 문바 자청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왜곡된 표현을 또 한번 갖다가 씁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자신의 주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은 문바를 자청했다 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왜곡된 표현의 헤드카피를 그대로 갖다가 또 보여주면서 킹크랩 정권이 성공하자 이재명은 문바를 자청하고서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이 화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의미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무슨 킹크랩 부정선거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잘되게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곡을 해서 부정선거로 탄생한 킹크랩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왜곡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2018년 4월에 나도 드루킹에게 음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김경수를 엄호를 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또 보여주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기사 제목만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킹크랩 부정선거 총책 김경수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적극 엄호하면서 재판까지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2019년에 김경수가 구속이 됐고 이재명의 글은 2018년 4월인데 아니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경수가 구속된 이후에 이재명이 저런 얘기를 한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영상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실사고시에 기초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셔야지. 실사고시를 강조하시는 분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이면은 10년 전에 김경수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찍은 사진 같은 거 내걸고서 김경수가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이재명은 이런 김경수를 만나고 다녔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 4월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경궁이나 이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친문들의 그 이재명 낙선을 위해 공격이 엄청 났었잖아요. 이런 뒷 배경까지도 전혀 생각도 없이 뭐 이런 배경을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영상 만들지도 않았겠지만은 영상 만든 것 자체도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만들어요. 날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시기가 다른 날짜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본 그 4월 15일 날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저 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근데 그런 내용조차도 안 읽어봤는지 그냥 저 기사 제목, 왜곡된 기사 제목만 보고서 그냥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청탁을 안 들어줘서 보복한 것 같다. 이런 김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써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드루킹이 구속된 지 바로 얼마 안 된 날이었어요. 이날은 3월달인가 구속이 됐었고 김경수가 무슨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드루킹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도 드루킹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기에는 민주당 정치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요. 드루킹에게 공격받았던 내용들. 이 글에서도 보면은 드루킹이 본인을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뭐 누굴 비판하려면은 실제 글이 어떤지 좀 읽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8년 8월에 또 기사 하나 또 제목만 보여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김경수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능을 자백한 것이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 저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고 왜곡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사 제목을 왜곡된 것을 좀 많이 갖다가 본인의 주장과 이제 일치하니까 속 내용은 또 안 보여주고 그 기사 제목만 보여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는 얘기가 뭐 무한 찬양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성창호 판결문을 보면 징역 10년을 처해도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3.15 부정선거처럼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속적이고 상대편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언어는 전체주의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렇게 굉장히 선동적인 성창호 판결문을 보면 징역 10년을 처해도 낫다. 이런 얘기는 좀 선동적인 그런 발언이잖아요. 저것도.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왜곡된 내용입니다. 저것도. 이건 역시 2018년 8월에 이것도 이제 특검 초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이 계속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고 뭐 고발 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글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게 이 페이스북 글 내용도 여러분이 전체적인 글은 다 읽어보세요. 근데 아까 그 발언을 했다는 그 부분 뭐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 내용을 확인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비판을 하려면은 그냥 제목만 보고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놨다는 것이 일단 실사고시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에 그 발언을 보여주면서 계속 지금까지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2019년 1월에 이제 구속이 된 거,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재명이 계속 문바 원팀 행사를 하고 결국엔 이것은 킹크랩 쿠데타 정권의 성공을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재명을 그냥 킹크랩 쿠데타의 그 공범 취급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러고서 이제 이 화면을 또 보여주는데, 화면 구성한 것을 보면은 1심에서 징역 2년 나오고 구속까지 된 이런 화면을 보여주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김경수 지사 인품 잘한다, 드루킹 진술은 이간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띄워주니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김경수를 띄워줬다. 이렇게 이해가 빡 되잖아요. 김경수를 구속되게 한 드루킹의 그런 진술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구속된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 또 문바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이 나오면 이간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사람에게선 공정성이 안 나온다, 이런 이재명에게서 공정성을 바라기 어렵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런 설명도 없었는데, 이 드루킹이 진술한 게 김경수 지사가 2017년 12월에 전해철 후보 표를 모아가지고 남경필 후보를 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누구보다 김 지사 인품을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7년 12월이면은 대선 경선 전인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 이재명의 경선 상대를 도우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만은 패배를 전제로 해가지고 본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도우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 뭐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예를 들어 2018년 경기도의사 후보가 민주당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 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그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저런 것만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재명을 비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진도 띄워주고 술집의 결의라고 표현을 하면서 킹크랩 쿠데타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모임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까지 이제 여기서 띄워줍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킹크랩 부역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14개 시도지사의 이재명 선처 탄원서를 선물로 받게 됐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죠? 2019년 11월 19일이면은 탄원서는 이미 다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11월 20일 날 그 이재명 선처 서명 탄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뭐 19일 날 도지사 1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 자료 조사는 좀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고 영상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때는 그렇게 나서 가지고 반대를 외치더니 문재인이 이제 뭐 사드 배치 결정하고 강행할 때는 무건 수행을 하거나 동상이몽에 출연해서 수다를 떨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요.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7월 29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9월 7일 강행을 했는데, 동상이몽은 5개월 더 이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2월부터 녹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9월 19일 최종 편이 이제 방영이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사드 배치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렇게 미리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걸 사드 배치에다 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여기 기사에도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촬영 기간도 길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경선 때부터 5개월가량 정말로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6일자 기사에서 5개월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2017년 2월 정도부터 녹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 지금 사드 배치 얘기를 하면서 여 밑에다가
이거 보시면은 밑에 또 뉴스팟에 기사 나온 거, 지금은 성남시정에 집중할 때, 이것이 이제 사드에는 무건을 수행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기사 내용을 제목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지금은 성남시정에 집중할 때라 그러면서 무건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드 배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기사 내용을 그 제목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서 나는 사드 배치에 관심 없어 라고 해석하면서 사드 배치를 외면하는 말을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지방선거가 1년이나 남았고 성남시장 임기도 그만큼 남았습니다. 지금은 가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남은 성남시정에 집중할 때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그런 답변이었는데 사드 배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완전 이상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6편의 이재명 비판 내용은 이제 그 핵심은 이재명이 박근혜에게 비판했으면서 문재인에게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 이것인데, 누구나 뭐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것을 보면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 그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또 뭐 재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상천 교수는 말을 안 한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구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마치 잘못된 것을 수긍하고 그렇게 감싸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셨다시피 전혀 관련 없는 그 기사 제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왜곡된 기사 제목을 실제 발언한 것처럼 보여주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그 기사 제목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한 결과 이 최상천 교수 그 이재명 6편 영상은 최상천 교수가 항상 주장을 하던 그런 실사구실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영상이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이재명 비판 영상 거의 다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2018년 10월 말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적폐청산 유튜버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정의로운 구독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